박병석 의원입니다. 6.25 69전입니다. 조국으로에서 목숨을 바치셨던 분들에 대한 존경의 뜻을 다시 한번 표하고요. 전쟁과 분단의 역사를 이제 우리는 평화와 번영의 역사로 바꿔야 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선 기술과 관련돼서 우선 사실 확인, 팩트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통일부에서 발표를 할 때 선박 폐기와 관련돼서 선장의 동의를 포기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선박을 폐기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까? 폐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선원을 송환할 때 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배를 왜 돌려보내지 않느냐 하는 것은 배가 낡았고 선장의 동의에 따라서 폐기되는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선박 폐기 여부가 이 사건과 문제의 핵심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규명이 될 때까지는 폐기하지 말고 일단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선 기술과 관련돼서는 어선에 의해서 경비 태세가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군기강의 해이에 관해서 우리 군은 심각한 자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 과정에 관해서 자꾸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진실에 입각해서 솔직히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을 하고 은폐 의혹에서 또는 축소 의혹에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게 명쾌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기순의 문제에 있어서는 왜 빨리 보냈느냐, 3일 만에 보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최근 몇 년간의 그 통계를 보면 대개 이틀에서 5일 사이에 보냈어요. 특히 15년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절에는 하루 만에 3명을 돌려보낸 사례가 있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왜 3일 만에 돌려보냈느냐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의사 확인 절차를 밟아서 남겠다는 사람은 남는 것이고 가겠다는 사람은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의 관례를 비춰 보면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누구는 기순을 받아주고 누구는 송환하느냐 하는 문제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서 개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것이 기본 방향이죠. 그렇습니다. 예. 또 여기에 관해서는 이걸 분명히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만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군의 경비 태세는 강화돼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NSC에서 깊이 논의하시고 지금 기순의 문제에 관해서 논란됐던 사항과 관련돼서 기존 매뉴얼을 다시 고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하나. 두 번째는 NSC를 통해서 외교안보팀 간의 긴밀한 유기적 관계와 소통이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매뉴얼을 보완해야 될 점들이 있다라면은 이번 기회에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외교부 장관에게 묻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의 중국 방문이 그동안 금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 이후에 교착 상태에 빠졌던 한반도의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는, 다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중국, 북한 간의 그 최고위급에서의 소통이 그런 어떤 한반도의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데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 주석의 북한 방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세 분이 주도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이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지 그것이 다시 다자 간의 관계로 확산되면서 좀 더 복잡한 방정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중국을 포함한 양자 관계는 물론 다자 외교에도 우리 외교부가 전력 질주해야 된다는 저 의견에 관해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네, 의원님 하신 말씀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자의 틀, 뭐 양자를 넘어서 다자의 틀도 분명 어느 순간에는 필요할 것입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양자 그리고 특히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가 되는 것이 기묘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시 주석의 방북을 통해서도 중국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걸로서 거듭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 북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한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서 우리 한국과의 긴밀한 소통, 정보의 공유, 협상 과정에서의 상호의 논의 이런 과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장관께서 특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그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예요. 방한 예. 문제는 저는 두 가지 점을 항상 고려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는 두 가지에 달렸다. 첫째는 북미 간의 관계, 두 번째는 미중 간의 관계가 동시에 해결돼야만 가능하다. 예. 1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었고 이 북한을 먼저 가느냐 한국을 먼저 가느냐의 문제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북한을 먼저 가게 돼 있는 것이 순리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장벽을 넘어서 일단 시 주석께서 북한을 방문하셨으니까 머지않은 장래에 시 주석이 다시 한국을 방문함으로써 좀 더 긴밀한 관계를 한반도의 프로세스는 물론 남북 간의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주석의 방한 문제를 깊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듣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미 간의 접촉에 있어서 한국이 조금이라도 소외되는 것이 없도록 각별한 당부를.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소외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중국, 러시아 또 일본과 북핵 문제에 있어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